안녕하세요. 다나상의과 박재원 원장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차를 절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즉, 절개 비절개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수술을 비절개로 채취할 때 1차 방식이 뭐였냐에 따라서 모낭 손상이 차이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이제 2차를 비절개로 했을 때 다양한 1차 수술 방법별로 모낭 손상률을 비교해 본 거고요. 캐프릴듀아하고 아만듀아는 캐프릴듀아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때 저희 병원에 와서 같이 수술도 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 인도의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메소드 보시면 40명에서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기존의 수술법은 절개식, 비절개식, 펀치그라프트 이런 것들을 비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1에 보면 FTR, Follicular Transection Rate이고요. 테이블 2에 보면 Partial Transection Rate입니다. 그래서 FTR은 모낭 전체가 잘린 것, 2모낭짜리면 2개가 잘린 거를 얘기하고요. PTR은 2개 중에 하나만 잘리면 PTR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낭 전체 손상, 그 다음에 모낭 부분 손상의 비율을 3가지 방법, 절개, 비절개, 펀치그라프트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FTR, 모낭 전체 손상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했고요. PTR, Partial Transection Rate에 비교를 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자, 이 연구 결과는 1차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2차를 비절개를 했을 때 수술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절개는 피부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펀치를 집어넣는 거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절개보다 모낭 손상이 기본적으로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진 비절개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비절개 방식은 다단계형 펀치, 멀티페이직,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덤벨 펀치, 심지어는 펀치 직경 안에다가 석션을 넣는 석션 어시스트도 있고요, 레이저 어시스트도 있고요, 로봇도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무삭발을 넘어서서 롱헤어 비절개까지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비절개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의 발전, 킵, DNI, 식모기,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식모기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거를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는 좀 옛날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절개 흉터는 어느 정도입니까? 절개 흉터는요, 아예 안 남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조금 남는 경우들도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생기면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적으로 이 흉터라는 거는 얼마나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눈에 띄느냐, 얼마나 숨길 수 있느냐, 또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이지 이 흉터 자체의 크기나 이런 걸로 따지지 않거든요. 비절개 시술은요, 절개 시술보다 흉터의 총 면적은 더 넓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거를 점의 형태로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은 흉터가 더 커지더라도 눈에 덜 띄게 고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그렇다면 비절개 흉터는 어느 정도인가? 비절개 흉터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개 흉터보다 많습니다. 물론 일정 모수 이상일 때를 얘기하겠죠. 절개는 1000모낭도, 2000모낭도, 3000모낭도 길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줄의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비절개는 채취 모낭수에 비례합니다. 1000모낭이면 1000개의 펀치 자국이 남을 거고 3000개면 3000개의 펀치 자국이 남습니다. 다만 비절개 흉터는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랜덤하고 균일하게 흉터를 분산시켜서 눈에 잘 띄지 않게 해주는 시술법이거든요. 다만 이러한 비절개에 점으로 남는 흉터들이 한 군데에 뭉쳐 있거나 어떠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눈에 더 띌 수도 있고 2차, 3차 채취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분 삭발, 줄 삭발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인데요. 비절개로 먼저 수술을 하고 나면 절개가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비절개를 수술하고 나서 2차, 3차 수술로 절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비절개 후에 비절개 혹은 비절개 후에 절개도 가능하고요. 절개 후에 절개 혹은 절개 후에 비절개도 다 가능합니다. 자, 7번째. 비절개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펀치 각도를 크게 해가지고 흉터를 줄이고 조직 손상을 줄이고 모낭 손상을 줄이기 위한 이런 이론들은 이미 책에 실리고 있는 노력들이고요. 숨은 모낭 절단, 숨은 모낭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하우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들도 다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는 단순 비절개냐 절개냐는 사실은 학회에서는 한 10여 년 전에 하던 논쟁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논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비절개를 잘할 것인가, 삭발을 안 하고도 할 것인가, 삭발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긴 모발을 무삭발로 뽑아서 이식할 것인가의 그런 단계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비절개 자체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련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그 스태프들, 팀의 숙련도와 경험이 반드시 뒷받침되는 병원에서 해야 된다. 비절개 수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확실히 절개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회 수술에 기가 세션 이상의 최대 모수를 원할 때 그런 경우에는 주로 콤보 방식을 얘기하겠죠. 절개로 코어존에서 떼고 나머지 비절개로 해서 이제 아주 많은 양을 원할 때는 절개가 또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탄력이 아주 좋은 경우, 그러면서 흉터나 통증에 무관한 경우, 또 하나는요, 채취를 해야 되는 공여부의 면적이 좁을 때, 공여부의 면적이 좁다면 비절개는 채취 양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인종별 차이는 없습니까? 서양인하고 한국인하고 다 똑같습니까? 여기서 한국인 모발 이식의 특징 좀 생각해보면 두피 탄력이 낮고요. 서양인에 비해서 흉터가 더 잘 생깁니다. 두피 비침 현상이 많고요.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모발이 두껍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적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사회 문화적으로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서양인이나 저쪽 서아시아인 아니면 중동 사람들보다 채모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용 가능한 모낭수가 적은 한국인에서는 절개고 비절개고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두피 무진도 해야 되고 채모 이식도 수염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쓸 수 있다면 쓰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의사도 이러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매우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절개와 비절개 간에 생착률이나 모낭의 퀄리티는 과연 차이가 있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낭의 퀄리티나 생착률의 차이는 절개 비절개 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라는 거에는 모낭을 분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식을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어떤 의사가 하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단순하게 절개 비절개로 나눠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 수술이 절개가 더 유리하다, 이 말은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1차 수술이 비절개가 더 유리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1차 수술은 너무너무 많은 변수에 의해서 절개가 유리하기도 하고 비절개가 유리하기도 하고 혹은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차이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생님과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